상상해보세요. 축구장 3개보다도 작은 땅 위에 작은 도시 하나가 통째로 압축돼 존재하는 모습을. 그러나 이 도시는 평범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14층짜리 콘크리트 건물들이 서로 달라붙고 이어지고 얽히면서 빛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거대한 콘크리트 미궁을 만들어냈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공간을 누구도 통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찰도 정부도 법도 그 어떤 권력도 이곳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았던 무법지대, 지상에서 가장 기묘한 생태계를 품었던 그림자 도시, 여기가 바로 20세기 홍콩 한복판에 실존했던 구룡성체.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는 이 믿기 어려운 도시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도시의 상식을 지금부터 잠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건 송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 지역에는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한 2층 규모의 군사 요새가 세워져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구룡성체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청나라 시대가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1840년대에 터진 아편전쟁에서 청나라가 영국에게 처참하게 패배하면서 홍콩이라는 거대한 영토를 내줘야 했습니다. 홍콩은 중국 대륙 남동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홍콩섬이 있고, 구룡반도가 있고, 신계라고 불리는 넓은 구역이 있죠. 이 중에서 신계가 홍콩 전체 면적의 약 88%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청나라는 1842년 난징 조약을 통해 홍콩섬을 완전히 넘겨줬고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구룡반도 남쪽 일부도 영구적으로 영국에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1898년에 체결된 두 번째 베이징 조약에서는 신계 지역을 90년 동안 빌려주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 영토 끝자락에 영국령 홍콩이라는 특이한 지역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홍콩 한가운데 있던 구룡성체만큼은 청나라가 계속 관할권을 유지하기로 한 거죠.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 작은 요새를 통해 영국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룡성체에 청나라 군인들과 관리들을 계속 주둔시켰죠. 하지만 영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영국은 이곳에 있던 청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명목상으로는 여전히 청나라 땅이었기 때문에 영국령 홍콩 한가운데 청나라 영토가 섬처럼 떠있는 기묘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관할권 다툼이었습니다. 청나라는 실제로 이곳을 관리할 힘이 없었고 영국은 형식적으로는 청나라 땅이니 손을 대기 애매했죠. 결국 어느 쪽도 이 작은 땅덩어리를 관리하지 않게 됐습니다. 시간과 돈을 들여가며 다스리기에는 너무 애매한 곳이었으니까요. 이렇게 구룡성체는 서서히 버려진 땅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홍콩을 점령한 일본군이 등장합니다. 일본군은 인근 카이탁 공항을 확장하겠다며 구룡성체의 성벽을 허물어버렸습니다. 당시 이곳 거주 인구는 약 4,8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일본이 패망한 후에도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과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치열한 내전을 벌였고 수많은 전쟁 난민들이 홍콩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무정부 상태였던 구룡성체에는 당연히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살인자, 도둑, 인신매매범, 마약 중독자들이 넘쳐나면서 이곳은 범죄의 온상이 되어갔죠. 원래 구룡성체는 기껏해야 3층 정도 높이의 소박한 주거지였습니다. 하지만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구는 미친 듯이 늘어나니까 사람들은 기존 건물 위로 계속 증축을 했습니다. 공간이 부족하니까 옆 건물과 벽을 뚫어서 연결하고 그 위에 또 건물을 올리고 계단을 만들어서 통로를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무분별한 증축이 반복됐습니다. 그 결과 콘크리트 건물들이 10층, 12층, 심지어 14층까지 불법으로 쌓여 올라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기괴한 형태의 고층 슬럼이 탄생했습니다. 약 8,700평 남짓한 면적에 무려 5만 2천 명이 빼곡하게 모여 살았습니다. 이 밀도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인류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는지 감이 안 잡히시죠? 한국 인구가 대략 5,100만 명인데 구룡성체의 인구 밀도로 계산하면 서울 면적의 약 11억 3천만 명이 살고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주민들이 거주하던 방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좁았습니다. 대부분의 방이 고시원보다도 작은 1.2평 정도 크기였죠. 옥상에 있는 집이나 건물 가장자리에 있는 일부 방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공간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항상 탁하고 눅눅한 공기 속에서 생활했고 한낮에도 형광등을 켜야만 했습니다. 미로처럼 얽힌 건물 사이로는 으스스한 골목길이 만들어졌고 건물 곳곳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실내에서도 우산을 쓰고 다니는 일이 흔했습니다. 제대로 된 도시 계획이나 설계도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전선들은 뒤엉켜서 지저분하게 매달려 있었고 하수 시설도 전혀 없어서 위생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무정부 지역이다 보니 쓰레기 수거 같은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도 없었고 그래서 늘 심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큰 가구나 고장난 전자제품 같은 건 옥상에 그냥 버려졌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옥상이 아이들에게는 놀이터였고 어른들에게는 잠시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구룡성체는 불법 업소와 무면허 의료진이 많기로 악명 높았습니다. 특히 치과 의사들이 위생 개념 전혀 없이 진료하는 게 심각한 문제였죠. 얽히고 설킨 건물 사이를 돌아다니다 보면 온갖 불법적 일들이 벌어지는 범죄의 소굴을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이 도시는 팽창의 절정에 달했습니다. 사실 구룡성체에 적용된 유일한 규제가 하나 있긴 했습니다. 바로 건물 높이를 14층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이었는데 이건 인근 카이탁 공항으로 비행기가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무법지대인 구룡성체에서 이런 규제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었죠. 사람들은 계속해서 건물을 올렸고 결국 조종사들이 알아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이탁 공항에 착륙하려면 건물 사이를 거의 빌딩 옥상 높이로 비행기를 몰아야 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고층 건물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비행기가 지나가는 장면은 홍콩을 다룬 영화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장면이랬죠. 구룡성체 주민들은 끔찍한 비행기 소음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한편 이 지역에는 실질적인 통치자가 등장했으니 바로 그 유명한 사마페였습니다. 사마페는 중국, 홍콩, 대만, 마카오 등 중화권 전역에 뿌리를 둔 거대 범죄 조직으로 일본의 야쿠자, 유럽의 마피아와 함께 세계의 3대 조직으로 불립니다. 구룡성체는 정부가 없다 보니까 사마페가 나름대로 질서를 잡았습니다. 이들을 통해 주민들 간의 분쟁이 해결되기도 했고 쓰레기 수거 당번이 정해지기도 했습니다. 구룡성체는 마약, 도박, 밀수, 매춘으로 대표되는 홍콩 최대의 범죄 지역이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마페는 홍콩 특유의 누아르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90년대에 걸쳐 영웅본색 같은 홍콩 느와르 명작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런데 여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보니 범죄자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평범하게 생계를 이어가는 일반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구룡성체 안에서는 수백 개의 작은 사업체와 공장들이 운영됐고 홍콩 정부가 제공한 우편 배달 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물을 얻기 위해 우물을 파고 건물을 관통하는 여러 개의 수도관을 직접 설치했습니다.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전기를 아껴 쓰기도 했죠. 그리고 구룡성체 중앙 부분만큼은 증축되지 않았는데 그곳에는 유치원, 양로원, 대형 상점 같은 공공시설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홍콩 반환 날짜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영원히 무법지대로 남을 것만 같던 구룡성체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1984년에 홍콩 반환 협정이 체결되자 홍콩 정부는 더 이상 이곳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력을 투입하고 본격적으로 주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범죄자들이 대거 체포됐고 치안이 크게 개선되면서 위생 환경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1987년에 영국과 중국은 구룡성체를 완전히 철거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영국이 중국에 홍콩을 돌려준 이유가 단순히 99년조차 기간이 끝나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하게는 영국이 조차했던 신계 지역뿐만 아니라 원래 영구적으로 소유하기로 했던 홍콩섬과 구룡반도까지 포함해서 홍콩 전체를 중국에 돌려주기로 합의한 겁니다. 1991년부터 1992년 사이에 수만 명의 주민들은 적은 금액의 보상금을 받고 이곳을 떠났고 1993년부터 본격적인 철거 작업이 시작돼서 1994년에 완전히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구룡성체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여전히 수많은 작품 속에서 그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룡성체 특유의 기묘하고 디스토피아적인 분위기가 수많은 사이버 펑크 작가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줬기 때문이죠. 배트맨 비긴즈에 나오는 고담시, 공각기동대에 등장하는 미래 도시들은 모두 구룡성체를 모티브로 만들어졌습니다. 홍콩 느와르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아비정전이나 중경삼림 같은 영화는 실제로 구룡성체에서 촬영되기도 했습니다. 1997년에는 드디어 홍콩의 주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로써 홍콩은 156년에 걸친 긴 식민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동안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뒤섞인 홍콩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서 어떻게 운영될지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는 홍콩에 몇 가지 중요한 약속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국양제라는 틀 안에서 기존의 사회 시스템과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중국의 직접적인 간섭을 받지 않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고 했죠. 이렇게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인간이 만든 가장 극단적인 도시였던 구룡성체의 자리는 지금은 나무와 산책로가 어우러진 구룡성체공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군사 요새로 시작해 빛없는 14층 미로가 되었고 마침내 평온한 공원이 된 이 땅.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수십 년 동안 법도 정부도 규칙도 없는 이 거대한 도시가 어떻게 스스로 움직이고 버티고 진화할 수 있었던 걸까?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미래의 단서를 읽어야 할까? 구룡성체는 사라졌지만 그곳이 보여준 인간 사회의 또 다른 얼굴은 지금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한 시대가 끝났을 뿐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